지금 타이완이라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돼 있는 2천만이 넘는 인력이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영향력과 이들의 사상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코 좋을 게 없는 거죠.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철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박사님한테 그때 박사님이 하는 말이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나라 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의 나라 전쟁을 이렇게 걱정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싶다가도 과연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자동 참전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아가 보면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아주 옳은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주한 미군은 이미 참전하겠다고 공포를 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 간 공격이 거의 일어날 게 확실시 되는데 주한미군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 참전할 때는 우리 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합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말이 유야무야 들리지 않고 우리 정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한 미군이 이미 매스컴에 표명을 했어요. 타이완 유사시에는 우리는 그날로 날아가서 참전할 거라고. 그래요? 예. 주한미군이 가면 당연히 한국군도 자동 참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아니 그럼 지난번 우리 합의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지금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그렇게 되면 그 한미 군사협정에 따라서라도 한국군에 대한 동원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될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평택기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한미군 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기지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국민들 긴급 대피시키는 뭐 이런 훈련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대피 계획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중국 타이완 쪽에 근접해 있는 도서 지역에 뭐 미사일 기지도 만들고 방공공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대체 저 섬나라 타이완을 왜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 타이완의 면적이 우리 남한의 한 3분의 2? 이 정도? 예, 3분의 2도 안 되죠, 사실. TSMC 때문에 그런 거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중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인 체계에 의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 당위성이 있고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 같은 데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뭐 연안장정을 해가지고 가서 아주 소수만 남았다가 그때 연안에 도착했을 때 중국 군대가 남아있는 병력이 한 2천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2천여 명의 병력이 다시 일어나서 중국 전역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이완이라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돼 있는 2천만이 넘는 인력이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영향력과 이들의 사상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코 좋을 게 없는 거죠. 사실 양안 전쟁이 터지면 세계의 경제가 GDP 대비 약 한 10% 정도 손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통계가 전망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손실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실제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마 그게 블룸버그 팀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GDP의 23%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가 피해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오히려 타이완을 중국이 공격하면 삼성 반도체에 해외 자본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자도 받고 뭔가 좀 얻게 될 반사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타이완의 TSMC가 하던 역할을 삼성전자가 할 능력이 좀 안 되고요. 예, 일단 실력 차가 큽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국방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공급을 하는 라이센스와 허가를 이미 득해 놓은 상태고요. 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의 반도체 회사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점령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네. 걱정이 우리가 해상 운송이 그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마다 이 중국 눈치를 봐야 할 텐데 네. 중국은 자기 맘에 안 들면 그냥 한 방에 막 한 알령도 때리고 이러는 나라라. 네네. 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얼마큼 또 걱정을 지고 살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석유가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는데 예. 말라카 해협 통해하고 나오면 그 항선이 곧바로 타이완을 그렇군요. 거쳐오는 거거든요. 그럼 남중국해 타이완 근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해상 보급 라인이 위협을 받게 되죠. 중국도 아니고 타이완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은 중국에서 벌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그럼 지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득이 될까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예. 그런데 중국이 그로 인한 과실을 가장 많이 얻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여기서부터 다시 떼내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거기서부터 안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방 쪽 시장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또 어느 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에만 접근 가능한 국가,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장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세 그룹이 네. 나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되느냐? 네. 방법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양쪽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나 이런 재료도 수입해와야 되고 파는 것도 국내 내수만으로는 안 돼서 꼭 수출을 해야만 하는 이런 우리나라는 이 두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과는 또 다른 게 타이완은 중국이 침공하면 이제 미군이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참전이 된다면 이거는 대리전 성격이 아니고 그냥 강대강으로 바로 터지는 전쟁이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타이완 전쟁이 터진다면 1차적으로 타이완, 중국,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일본은 이미 같이 개입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런 전쟁을 할 때 동맹인 호주, 캐나다, 영국 이 영연방 국가 세계는 어느 전쟁에나 같이 참여를 해왔죠. 네. 그리고 이번에 EU하고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도 다 군함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인도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인도도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인도는 움직이는 신용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왜 신용만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대규모 전쟁에 참여할 만한 실력이 여러 가지로 군사적 네. 실력이나 경제적 실력도 안 되고요. 인도를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있으면 당연히 실력이 큰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함, 군사력.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배 많아가지고는 소용이 없거든요. 네. 예, 태평양까지 와서 전쟁을 하고 인도양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만한 실력이 현재 아직은 인도가 되지 않는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반론도 떠오르네요.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 준비를 하겠지만 결행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패권에 도전하고 성장 중인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 너무 잃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칼이라는 거는 예. 이미 뺐을 때보다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안에서 중국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여차하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다는데 의문을 가지는 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그거 하겠어? 이제 이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정작 중국에서는 그럼 뭐 한다면 하는 거지 당연히 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한 그 견디는 정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수용할 수 있는가 예. 이 기준도 중국이 훨씬 높죠. 아, 그렇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한반도에 국한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적어도 한 5,000km 범위 밖까지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국면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중국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러시아는 인도는 나가서 타이완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오늘도 저희에게 좀 깊고 넓은 통찰을 안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요. 중국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